안녕하세요. IT 신명기입니다. 이 강에서 화폐 속성과 근본이제 그리고 신용 화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번 3강은 근본이제로 회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3강은 조금 2강과 조금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조금 함께 묶어서 조금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I 이제 은행의 기원입니다. 이제 오늘날 그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기원에 대한 이제 다양한 설이 있는데 많은 문헌에서 이제 그 기원을 중세 이제 금세공업자, 금을 이제 가공하고 이제 만드는 금세공업자로부터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세 이제 유럽 상인 금세공업자죠. 이제 그 중세 이제 유럽 상인들과 이제 자산가들은 이제 금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금을 직접 이제 보관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 세공업자들은 금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이 대형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세 이제 유럽 상인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형 금고를 구입했던 금 세공업자에게 이렇게 금을 맡깁니다. 보관된 걸 맡기고 물론 이제 보관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금 세공업자는 이제 보관해 주면서 이제 금 보관증을 이렇게 작성해 줬던 거죠. 이렇게 이제 누구가 이 보관증의 의미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이 보관증을 제시하면은 금을 돌려주겠다. 뭐 좀 태안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인이 금을 이렇게 보관하니까 금 보관증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금 보관증이란 것은 언제든지 제시만 하면은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는 일종의 유가증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무거운 금을 직접 이제 지불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금보관증으로 이제 지불수단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겁니다. 지불수단으로. 즉, 금보관증이 이렇게 시장 내에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금보관증이 이렇게 유통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 금세공업자에게 이 보관된 금을 찾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금세공업자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한번 맡긴 금은 찾아가지 않더라. 찾아가더라도 일부만 찾아가더라. 그래서 이제 금세공업자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이 보관된 금을 금 소유주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부 한 10%만 남겨주고 90%를 이렇게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20%에 된다 이자 수익을 받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세공업자들이 이제 돈 너무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상인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원래 소유주인이 상인인지 이를 알게 되고 이제 강력히 항의하겠죠. 그런데 왜냐면 이제 자기 허락도 없이 이제 본인 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빌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금세공업자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발생한 수익의 이제 절반을 이렇게 예금 이자라는 형식으로 보상해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협상이 되다 보니까 뭐 나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제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맡겨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뭐 대출 형식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제 금세공업자가 이제 자세히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더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이 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금세공업자의 금고에 보관된 금 보유 현황과 관련 장부를 금세공업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오직 금세공업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세공업자는 다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냈는데 뭐냐면은 존재하지도 않은 금을 기반으로 이렇게 금 보관증에 남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자 수익을 올리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은 이런 불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관증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금세공업자는 이제 어느덧 런던의 금융 자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그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세공업자와 현대 금융 시스템. 자, 금세공업자가 오늘날 은행으로 발전했겠죠. 금보관증은 오늘날 화폐. 보관된 금괴 기반으로 보관증이 발행되는 것은 좀 근본이지하고 유사할 거고 보관된 금괴 없이 화폐를 발행했다. 시중은행의 신용창조 우리가 1장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대출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게 금세공짜 수익이 있죠. 오늘날 금융 시스템의 예대 마진입니다. 그리고 보관된 금액 10%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했다. 지급 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세공업자 당시에 행해졌던 이런 수익 모델이 오늘날 현대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시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독점적인 운영과 금보관 현황 및 대출 현황이 불투명했다는 거. 그리고 금세공업자의 수익 구조는 오늘날 시중은행의 수익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라는 시사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그 이제 다이아드 3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뉴욕 연준 그 은행 지하 금고를 이렇게 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일강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 중심의 근본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당시 세계 이제 각국이 금이 보관된 곳이 이 지하 금고입니다. 이 뉴욕 연준 지하 금고입니다. 근데 이 지하 금고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루머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금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 금을 원래 다른 데 대출해주고 이제 뭐 돈놀이를 하고 있을 거다. 뭐 다양한 소문도 있고, 또 이제 여기 보관된 설사 있더라도 이 보관된 금이 뭐 도금된 뭐 실제 금이 아니라 도금된 금일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소문이 무성한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이제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닉슨 쇼크에 대해서 이제 그뭐 일강에서 이건 살펴봤는데, 일강에서는 이제 그냥 그 시사전 도출 차원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폐쇄적 운영과 불투명한 장부가 이제 닉슨 쇼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뭐 실제 이제 닉슨 쇼크는 이제 다양한 요인과 이제 배경도 있습니다. 뭐 이제 복잡한데, 아무튼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어떤 이런 폐쇄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어떤 장부로 결국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제 불신을 야기했고, 브레튼 체제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근본의 이제 구현은 이제 그 뭐 한계점을 이제 좀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가 화폐 속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폐가 과도하게 발행되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속성, 이제 동시에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화폐 발행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센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폐를 발행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화폐 유혹을 이렇게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한 이제 로마는 은본위제를 이렇게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해지니까 이렇게 로마 시민들 몰래 함유량을 줄여서 이제 20배로 남발하고, 금세공업자는 본인국의 어떤 이런 폐쇄적 운영과 불투명한 장부를 통해서 화폐 이런 보관증을 이제 남발하고 있었고, 브레튼 우즈 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독점적이고 어떤 폐쇄적인 이런 운영으로 이제 달러를 이렇게 몰래 찍어내고 있었고, 결국 뭐냐면은 화폐 발행에는 이런 통제 장치가 다 근본이 있잖아요. 발행 통제 장치가 있었지만은 화폐 발행의 유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독점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장부라는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유혹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 화폐하고 은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P2P 올린 글입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 여기 보면은 첫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봐보겠습니다. 자, 균형화폐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뢰다.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를 보장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기존 법정화폐는 그런 신뢰를 저버렸다. 화폐를 남발했다는 거죠. 화폐를 남발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남발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그런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시중은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맡긴 돈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극히 일부만 유복으로 남기고 막대한 대출을 통해 신용거품을 야기하고 있었다.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화폐, 은행, 시중은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자, 1강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근본이죠 회귀로 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추론해 봤는데, 이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폐와 은행에 대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기록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에 의한 화폐 발행 및 신용 창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남겼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백서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일정한 양의 어떤 뭐 지속적인 뭐 일정한
화폐량 증가는 마치 골드 금 채굴자, 골드 마이너, 금 채굴자가 유사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좀 금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화폐 발행 방식 그 설계 규칙이 보면은 금 발행 방식과 유사합니다. 총 발행량은 한정돼 있고 발행 규모도 이제 일정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용어라든지 특징이나 기법을 보면은 뭐 보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 어떤 신용화폐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근본이제를 염두에 둔 설계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채굴돼서 발행 및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은 신용화폐보다는 근본이제하고 비트코인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일어나겠죠. 자 보상되는 화폐 보상을 받은 것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됩니다. 이걸 발행해서 유통됩니다. 구조가 비슷하고 또 이런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한정된 매장량이 있고 이 매장량만큼 공급된다는 겁니다. 더 발행하고 싶어도 이 한정돼 있고 이것만 발행된 만큼만 보상된다. 뭐 더 빨리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뭐 발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채굴 과정을 통해서만 어렵게 한정된 것을 어렵게 발행해서 발행되는. 이러다 보니까 화폐 발행이 이 유통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용화폐는 어떻습니까? 찍어내고 싶으면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유통량이 엄청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971년에 이제 근본이제가 이제 사실상 종식됐는데 이제 잊을만 하면 이제 미국에서 근본이제 회기를 언급합니다. 2012년에 이제 미국 공화당에서 근본이제 회기를 이제 언급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 이제 근본이제 회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이제 그 오늘날 신용화폐 문제점이 이제 크고 심각하다는 이제 그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기본 화폐 시스템 대비 이제 비트코인이 추구한 게 뭘까요? 자, 일단 근본이제 봐보겠습니다. 근본이제는 이런 뭐 실질 가치를 기반하는 방식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에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독점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장부로 이것을 남발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하지만은 이 운영 관리 통제가 중앙 집중적이면 안 되고 불투명한 장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용 그 화폐 방식에서는 이 정부 신용도 이게 장담하지 못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용을 기반으로 화폐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운영과 관리 통제 측면에서 보면은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탈중앙화. 화폐 발행 측면도 이렇게 신용으로 남발하는 게 아니라 실질 가치를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 뭐 실질 가치. 뭐 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디지털 금이 될 수 있고 이런 실질 가치를 가지고 물론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게 실질 가치가 없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신뢰를 하고 기술으로든 아니면 강력한 신뢰 기관을 기반으로 이 디지털 금을 만들고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실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고 신뢰라면 그게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일강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자, 이렇게 통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위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은 부족하고 탈중앙하고 장부를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근본위주의 탈중앙 시스템, 투명한 시스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핵심 요소. 물론 이제 근본위제라는 게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통제하는 메커니즘 관점의 근본위제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폐 유형과 이제 화폐 발행 근거를 한 가지 좀 정리해 보려 하는데요. 자, 금을 직접 주주하는 이제 금화본위제, 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금핵본위제, 그리고 이제 정부라는 강력한 신뢰 기관이 담보하는 신용화폐,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기반의 어떤 이제 뭐 암호화폐가 될 수 있겠고. 자, 이런 신용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금화본위제는 현금으로 비유할 수 있겠고, 자, 금액본위제는 어떤 체크카드, 신용화폐는 신용카드로도 이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만 이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불편하겠지만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적인 소비라든가 좀 절제가 가능할 겁니다. 또 돈이 필요하게 되면 다른 이제 방법도 이제 강구할 거고. 근데 반면에 신용카드는 어떻습니까? 당장 한도가 없어서 긁을 수 있기 때문에 가소비와 비계획적인 소비에 이제 쉽게 노출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쉽게 그냥 긁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신용카드를 택하는 거죠. 신용카드로 이제 뭐 개인이 파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파산자들이 이제 이 신용을 배신할 목적으로 카드를 긁었던 것은 아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잔고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신용화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담보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발행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단지 신용만 가지고 화폐를 이렇게 남발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 투표로 선출되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인기 영합 정치를 위해서 이 화폐 남발이라는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용카드도 이제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은 이 통제력과 이제 계획성이 이제 관리되지 못하면은 이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처럼 신용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인기 영합 정치를 위해서 막 남발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통제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면은 신용불량자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신용카드도 결국에는 빚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남발된 신용 화폐도 결국엔 빚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또하고 이제 경마막권을 신용화폐로 이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적어 있더라고요. 로또와 경마막권이 이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뭐 사행성이 부추길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사행성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빚으로 사게 한다면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빚으로 안 모이고 가지고 있는 거 가져해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현금 아니면 뭐 체크카드 아니더라도 현금 있는 거 가지고 쓰라는 거죠. 빚으로 사지 말고. 자, 이제 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론합니다. 왜냐면 이제 막 이걸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오해하고 이제 착각 이제 이렇게 이제 반론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게 신용카드 뭐 이게 말이 되느냐 뭐 당연히 신용 뭐 이렇게 좀 반론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제 봐보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 기록들 보면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추론해 본다는 겁니다. 네, 상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